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스테나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스테나임은 김태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존에 몇 번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계속 좀 리뷰를 해왔어요. 첫 번째 단독 리뷰를 한번 했었고, 그때는 소울노트 거의 풀 시스템으로 한번 리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 스토리를 찍으면서 그때는 이제 앰프는 아큐페이지로 바꿔서 저쪽에 사운드 코어에서 한번 촬영을 한번 했었었죠. 김편님도 있으셨죠, 여러 번. 그렇죠. 예. 처음에 그때 한 북쉘프 스피커 10종을 비교하는 그 특집 예. 무슨 기획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알루미네 2. 예.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2A, 2유닛 버전이었죠.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아주 기막힌 소리를 들려줘갖고 예.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십몇 년 전에 2를 처음 접하고, 그때는 이제 드비알레랑 매칭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들었다가 이제 한동안은 못 들었었습니다. 한동안 못 듣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작년부터 몇 개, 그러니까 2.5나 이런 걸 들어봤는데, 예전에도 좋게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 중간에 제가 다양한 스피커를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와는 또 다르고 더 좋게 느껴져가지고, 스테나임이 뭐 일부러 막 뽐뿌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가슴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번에 대여를 좀 받아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 리뷰는 쇼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현실적인 여건상 몇 개 앰프밖에 이제 매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서 이제 리뷰어나 이제 애호가 이제 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건 뭐였냐면은, 로망 같은 게 예. 정말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진짜 한 6개월 이상 롱텀으로 네. 내 시스템에서 내 시청 환경에서 이것저것 예. 대응 매칭해 보면서 그렇죠. 그 안에 숨겨진 뭐 2%, 3%까지 딱 끄집어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스테나임이 어떻게 이제 그 수입사랑 얘기가 잘 되었고, 네. 여기 이제 코난님 시청실에서 예.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예. 이 2.5를 저희가 앰프 소스기기 리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케이블이라든지 뭐 턴테이블 이렇게 바꿔가면서 얘가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네. 어떤 성향, 그리고 처음 한두 개 앰프로서는 파악을 못했던 이 네. 속내는 또 무엇일지, 네. 진짜 이번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한동안 그 레퍼런스 스피커로 저희가 좀 활용을 할 텐데요. 저는 일단은 이 스피커를 기존에 이제 사운드코어 쪽에서 리뷰를 하면서 들어보면서 정말 좋다. 이거 내가 내 시청실에서 좀 이래저래 뭐 매칭도 해보고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좀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스피커뿐만 아니라 오디오 시스템은 사실 공간이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간에서 이제 제 시청실로 딱 오니까 또 느낌이 또 달라요. 다르죠. 예, 공간의 뭐 잔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특성도 다르고, 호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매칭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쓰고 있는, 제가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기종은 원래 세 가지였어요. 윌슨 샤샤가 있고, 근데 윌슨 샤샤는 거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음악 들을 때, 저거는 정말 엔터테이너 같은 성격이 있어서 정말 뭐 술 한잔하고 좀 그럴 때 이제 많이 듣고, 사실 평소에는 락포트를 좀 많이 들어요. 락포트는 윌슨에 비하면 좀 더 좀 평탄하고 플랫한 성향이고, 그래서 저희가 리뷰할 때도 락포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락포트가 좀 더 그런 모니터적인 느낌도 강하고, 근데 락포트는 어떻게 보면 윌슨보다는 좀 더 음악적인, 음색적인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윌슨은 그렇죠. 음장이 되게 좋고, 그렇죠. 락포트는 음색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되게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밀도가 있고 좀 예. 촘촘한 소리를 들려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윌슨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저번 달에 예.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그 광활한 대지, 예. 그 넓은 집, 다 단층짜리지만 예. 되게 평수가 넓잖아요. 예. 그런 데서 참 정말 제 실력을 보여주는 네. 스피커, 그 소산이구나. 네.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윌슨 오디오였고 또 락포트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이거는 또 스위스에서 그렇죠.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귀족 같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요 안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튜닝하고 가장 유럽적이면서 음악적인 뭔가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려는 그 튜닝이 정말 대단하게 잘 응축된 그런 예. 스피커구나, 그런 브랜드구나,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윌슨이나 라포트 이런 것처럼 막 멋있는 막
뭔가 이렇게 막 로봇 같은 뭐 이런 멋있는 막 그런 인클로저도 아니고 아주 심플하고 미니멀한 예. 디자인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아, 정말 이거는 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저는 그 느낌이 처음 딱 왔었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는 예전에 베리티 오디오 사용하면서 그런 느낌 때문에 베리티 오디오를 좀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테나임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뮤지컬리티 이런 게 정말 많이 다가왔었어요. 예. 저도 이게 어떤 카테고리냐면 제가 예전에 마침 이제 스위스 회사인데 네. FM 어쿠스틱스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걔네는 이제 약간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이제 스피커가 생기고 걔네 풀 시스템으로 이제 그 수입사 시청실에서 네. 들어봤는데 그거랑 결이 비슷해요. 아, 예, 그 FM 어쿠스틱스가 사실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예. 레퍼런스 사운드를 한번 그려준 그런 이미지의 브랜드인데 예. 거기서 우연찮게 같은 스위스라서 그런 건지 네. 이 스테나임이 전해주는 어떤 따뜻한 온기 같은 게 음악에서 느껴지고 네. 그리고 되게 세밀하고 촘촘한 느낌.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막 그냥 막 때려 붓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스며드는 그런 이미지가 FM 어쿠스틱스나 이 스테나임이나 좀 공통되지 않았나.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소리를 들어보면은 막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 미국 쪽의 이런 스피커처럼 막 이렇게 팽팽하고 긴장감 있고 막 단단하고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밀도는 되게 촘촘하고 김편님 말씀처럼 근데 좀 풋풋한 서정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고 네. 소리가 이게 93데시벨이잖아요. 일단 소리가 팽팽하고 조여진 게 아니라 조금 술술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렇죠. 술술 아주 나오죠. 말랑말랑하면서 술술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뭐 뭉개지거나 그냥 뭉글뭉글하면서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이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올 소리는 다 나올 정도로 해상도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게 이 유닛만 내는 소리를 들려주려고 진짜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소리는 술술 나온다. 맞아요. 예, 그냥 얘가 없는 것 같아요, 인클로저가. 예. 그냥 술술 나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인클로저를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유닛의 어떤 떨림이나 그걸로 만들어지는 뭐 잡진동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오히려 음질적으로는 소리를 좀 차갑게 냉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피커는 알루미늄 인클로저로 만들었는데 잔향이 꽤 있어요. 예. 근데 그 잔향이 소리를 탁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흐르지 않는 절묘한 딱 그 지점에 딱 위치시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음악을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설계를 했고 실제 제조 능력도 좋지만 정말 음악계에서 이거 대표 이분도 원래 뭐 음악 페스티벌 기획도 하시고 그렇죠. 프로듀서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이 스피커 튜닝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도 음악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예,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음질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장 파스칼 펜처드 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골드먼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였는데 그렇죠. 나그라에 있었던 그 펜처드 그분이 2013년에 네. 인수를 해갖고 지금 네. 한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악 쪽에 좀 조예가 있었고 예. 그래갖고 그분이 얘를 통해서 내고 싶어하는 그 소리에 대한 지향점이 네.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만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알루미늄 2 예. 그 북쉘프를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3개 유닛 되면 최소 3웨이 아니면 2.5웨이인데 네. 그대로 2웨이를 가져간 그 이유도 2.5웨이나 3웨이가 되면은 크로스오버 회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질을 깎아먹는다는 일단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인클로저는 절대 공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 근데 나무나 MDF는 자체적으로 악기로서는 나무가 좋지만은 예. 스피커 인클로저로서는 안 좋다. 그래갖고 알루미늄을 유지한다는 게 벌써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닛, 이 재질, 진동판 재질도 패브릭에다가 코팅한 맞아요. 셀룰로스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어떤 음색적 통일성이라든지 따뜻한 온기 같은 거 그리고 공진이 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그 메탈 소재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분명한 그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음악이 딱 나오면은 그냥 스며드는. 예. 그러니까 막 분석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음악이 이렇게 들리네. 네. 그래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선배님이 음질적인 부분들을 너무 빨리 알려드려가지고 그런가요? 약간 김기 셀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전반적인 성향은 김편님이나 제가 받은 그런 성향은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스피커를 시청실에 도입하고 처음으로 이제 맛보기로 매칭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어떤 소리를 낼지, 평소에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를 낼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두 가지 앰프를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죠. 그리고 일단 앞쪽에 소스 기기는 평소에 쓰는 거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앞단에는 일단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오랜도의 A1000을 사용을 했고,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보드 마크 3 파이널 에볼루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앰프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바쿤의 8510A라는 요즘 국내 수입된 따끈따끈한 앰프예요. 이 앰프를 걸어본 이유는 흔치 않은 설계죠. 싱글 엔디드 클래스 A 증폭하는 채널당 그 10W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 앰프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달 전에 레퍼런스 인티앰프로 영입했던 아큐페이지의 E5000입니다. 이거는 김편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바쿤하고는 완전히 반대 성격의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진영이 다르죠. 네, 진영이 완전히 다르죠. 클래스 AB의 채널당 240W 좀 대출력 인티앰프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매칭을 해서 각각 두 곡씩 녹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 처음에는 바쿤으로 녹음한 거 한번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햇볕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Rust brand down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m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Well, I know that he is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He knows that I'm broke, but I must pay. Temptation. 네, 두 곡, 그 바쿤 앰프로 매칭한 스타라의 알루민의 2.5. 이 소리는 하여튼 두 개 앰프로 들었는데, 각각의 앰프의 그 성격이 스피커를 통해서 굉장히 일단은 변별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됩니다.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바쿤? 이게 그 10W 앰프고 예. 얘는 93dB 고감도 스피커이긴 하지만 6.5인치 우퍼가 두 개나 두 있잖아요. 번이죠. 예. 아, 이게 가능할까? 예. 더군다나 이 케이스 인클로저는 이제 알루미늄이고, 예. 근데 이제 악미호 처음 나오는 그 곡서부터 예. 되게 소프트하게 술술 나온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피커는 정말 따뜻한 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네. 특히 이제 보컬곡을 하는데 냉랭하게 들린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하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람 체온이 이제 부르는 노래가 따뜻하게 들리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FM 어쿠스틱스 제 레퍼런스의 사운드에서도 네. 제가 좀 흠모했던 소리였는데, 네. 이 플라 스탠딩 스피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 태연하게 그거를 딱 제시를 해주는 거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 네. 느꼈습니다. 저도 이게 바쿤 저 앰프를 처음에 이제 테스트 때문에 받아서 스테나임이랑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매칭을 해보니까 저 앰프의 특성도 잘 드러나고 이 스피커의 매력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처음 뭐 악뮤의 이런 음악 들으면 소리가 일단은 싱싱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때를 이렇게 베껴낸 것 같은? 평소에 듣던 거에서 그 정도로 생생하고 싱싱한 그런 느낌. 클래스 A 증폭의 그런 느낌이 스피커를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났고, 그 스피커와 매칭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소출력 앰프를 자체 스피커 매칭을 잘못하면은 특히 낮은 악기 소리가 잘 안 들릴 마스킹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음악 신호가 좀 찌부러드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예. 얘는 그렇지 않고 예. 작은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소리까지도 예. 특히 이제 두 번째 곡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그게 착 예. 펼쳐지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특히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게 넓은 곡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얘가 그것도 전부 다 소화를 해주는 걸 보고서 네. 아, 얘는 녹음은 이제 두 곡만은 했지만은 장르나 예.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탈 네. 그런 스피커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갈수록 이제 감도가 좀 낮아지고 그래서 앰프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스테나임의 강점이라면은 출력이 낮은 클래스 A 증폭이나 뭐 징후한 앰프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이 스테나임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예, 그런 면은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 그 스펙표에도 보면은 권장 앰프 출력이 이제 10W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건 지나치게 겸양의 어떤 스펙이구나. 근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진공관도 아니고 TR 앰프로, 그러니까 모스펫 앰프로 10W짜리를 매칭을 했는데도 네. 정말 따뜻하고 해상력하고 아주 그냥 사골 국물 같은 네. 저음이 꽉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 보고서 이거는 10W로도, 그러니까 93데시벨이 괜한 고감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 유닛 자체가 들려주는 어떤 음색적인 통일성이라든지 예. 호소력 뭐 이런 게 되게 뉘앙스가 잘 살아있는 그런 네. 음악을 들은 아주 기분 좋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아큐페이지 E5000은 바쿤하고는 정반대의 이제 설계, 대출력의 푸시풀 방식이죠. 그렇죠. 바이폴라 그리고 트랜지스터. 바쿤은 모스펫이고, 모스펫이고. 예, 완전히 다른 앰프인데 그거를 매칭해서 다른 소스 기기는 그대로 두고 앰프만 바꿔서 두 곡을 녹음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in.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딱 아큐페이지로 바꾸면 아큐페이지는 어쨌든 바쿤하고는 결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무게 중심은 조금 내려와요. 그리고 저역 쪽이 약간 좀 든든한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완숙하고 좀 더 미음이에요. 그렇죠. 예, 좀 달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바쿤하고 이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참 재미난 게 바쿤은 왠지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는데 아, 예, 얘로 딱 바꾸니까 그냥 무장 해제가 되는 예. 더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이제 그 덴다고스티노 이제 그 대출력 앰프 400W 모노블럭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출력 앰프일수록 소음량에서 정석 주행을 하는 그런 아, 그러니까 대출력 자동차를 탔을 때 네. 저속 주행을 했을 때 되게 승차감이 좋잖아요. 네. 그거랑 비유를 해드렸는데 역시 240W의 어떤 그 대출력 앰프랑 매칭을 하니까 예, 좀 더 편안하고 특히 저음이 네, 좀 더 이렇게 아까 바꾸는 내 필요한 거에만 약간 좀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내 주위를 감싸도는 그런 느낌이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두 앰프가 배음을 깎아먹지 않고 잘 들려주는 그런 거는 또 이 아큐페이지하고 바꾸하고 또 이렇게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스피커는 제가 평소에 라포트로 많이 듣다 보니까 라포트랑 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라포트를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음색적으로 차갑지가 않고 그리고 중역대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고역이 제대로 좋은 소리를 내려면 중역이 정말 밑에서 단단하게 그렇죠. 받쳐주고 있어야 그 중고역의 어떤 그 하모니가 정말 잘 믹스가 돼서 음악을 정말 좀 오래 듣게 만들고 음악에 좀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역이 너무 허전하면 이렇게 V자 곡선을 그리면서 쾌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듣다 보면은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테나임이 정말 중역대가 정말 좋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색이 차갑지 않고 포근하면서 특히 이 트위터도 좋지만 전 이 우퍼 쪽이 그 페이퍼에서만 오는 그런 느낌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페이퍼를 쓴 스피커들이 가끔 보면은 너무 푸석푸석하고 이런 소리 좀 옛날 소리를 그렇죠. 내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중역대의 디테일과 그런 해상도도 잃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 중역을 내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저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처분을 했지만은 드버 피델리티 오랑우탄 네. 596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감도가 96데시벨이나 네, 되고 엄청 높죠. 그리고 소프트 돔에다가 페이퍼 그러니까 코팅한 이제 네. 페이퍼콘 우퍼였는데 조금 비슷하잖아요. 어떤 이 구성 같은 게 고감도에다가 네, 네. 유닛 예. 진동판 재질도 그렇고 그리고 싱글 와이어링을 이제 둘 다 지원을 하고 뭔가 따뜻하면서도 되게 마이크로한 디테일이 예. 잘 살아있는 예. 그러니까 작은 볼륨으로 들어도 정말 큰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매력이 이 스피커에서 또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테나임 2.5 이거를 이제 제 시청실에 들여서 맛보기로 바쿤과 아큐페이지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설계의 제품이고 음질적인 부분들도 특성이 굉장히 갈리는 그 앰프라서 두 개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스테나임 2.5의 성능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었어요. 앞으로가 예.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얘를 이제 일종의 이제 레퍼런스 고정 붙박이로 해놓고 여러 앰프랑 매칭을 하면서 얘가 어떤 예. 또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을 보여줄지 네. 진짜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자주 만나 뵙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